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현재 간호사로 일한 지는 햇수로 6년 차입니다. 남들은 병원 근무가 너무 힘들다는데 저는 일이 참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초반에는 저도 별것도 아닌 걸로 많이 혼나고 매일 울면서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오래 근무하고 싶다는 그 끈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결국 이상했던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좋은 동료들만 남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젊은 시절을 일만 하며 몸을 혹사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몸 건강한 게 최고의 자산이란 걸 어렸을 때부터 엄마께 들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엄마께서는 저 키울 때 식단을 많이 신경 쓰셨어요. 또 여자아이 치고 다양한 운동을 배우고 밖에서 많이 뛰놀게 하셨습니다. 외가 쪽에 암 가족력이 있었거든요. 저 역시 커서도 먹는 걸 좋아하지만 가족력 때문에 식단도 나름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병원에서 일하고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해서 저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 자만했었죠. 하지만 유전이란 게 참 무섭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건강하신데 할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할머니와 같이 자궁암을 발견하고 지금은 일을 쉬고 있는 중입니다. 초기이지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었어요. 비교적 젊은 나이라 암세포가 활발히 활동해서 언제 어느 곳으로 전이할지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엄마께서 이 힘든 걸 겪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만약 병원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암세포를 그렇게 빨리 발견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아픈 이야기만 늘어놓았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가장 힘이 돼야 할 남편에게 전혀 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살면 스트레스로 또 병원 신세 질 것 같아서 저를 위해서 얼른 이혼했어요. 제 인생에서 암세포뿐만 아니라 모질이 같은 전 남편도 제거한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년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30대가 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것저것 시도하다 방황 끝에 겨우 시부의 사업을 도와드리며 정착했습니다.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어요. 결혼할 때 시부 명의로 신혼집 아파트도 받았으니까요. 저는 나중에서야 차라리 신혼집을 받지 말 걸 후회했어요. 뭐든지 공짜는 없는 법이잖아요. 따르는 대가가 크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계속 간호사 일을 하고 싶은데 시부모는 제가 일을 그만두기를 원하셨어요. 며느라, 그래서 넌 계속 간호사 일을 하고 싶은 거냐? 네, 아버님. 저 가능한 오래 병원에서 근무하고 싶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간호사분들 보면요. 전부 가정 꾸리면서도 지금까지 잘 근무하고 계세요. 저도 그럴 자신 있어요. 그러지 말고 돈 때문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어. 어머님, 저 돈 모으는 것도 재미있긴 한데 꼭 돈 때문은 아니고요. 그냥 이 일이 저한테 잘 맞고 보람차요. 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제가 나중에 아이 낳고 육아랑 병행하기 힘들면 스스로 관둘게요. 아직까지는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요. 어머, 너 참 별나다 정말. 낮이랑 밤 바뀌어가면서 그 고생을 하는데 재밌어? 예, 여자가 너무 욕심 부려도 안 돼. 네가 바깥일만 신경 쓰면 집안 꼴은 어떻게 돌아가겠니? 안 봐도 눈앞에 훤히 그려진다. 안 그래요, 여보? 너 간호사 선배들 말고 더 가까이 있는 날 보고 배우렴. 자고로 여자란 살림만 적당히 잘해도 대접받는단다. 내가 이 두 남자 잘 보살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대성했잖니. 이제 내 아들도 다 컸고 너랑 결혼했으니까 난 네 시아버지한테만 올인할 테니 네 남편은 네가 챙겨야지 않겠어? 안 그래요, 여보? 네 시어머니 말이 맞다. 아무래도 우리 집이 사업하는 집이다 보니 집사람 내조가 확실히 필요하단다. 아가 널 존중하기는 한다만 결혼하면 어쩔 수 없는 희생도 감수해야 돼. 네가 간호사 일 내려놓으면 나중에 너한테 더 큰 게 돌아올 거다. 너희 결혼한다고 내가 군말 없이 좋은 신혼집도 해줬잖니. 그리고 너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또 내 아들 역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결혼이란다. 시간을 줄 테니
병원 일 천천히 정리하렴. 아버님. 아버지, 알겠어요. 제가 집 가서 다시 이 사람이랑 잘 얘기해 볼게요. 결혼을 하고 나니 시부모는 제게 남편 내조를 위해 병원을 그만두라 하더군요. 남편은 제가 시부모에게 뭐라고 답하기도 전에 제 팔을 잡고 저지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확실하게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결혼 전에 이미 둘이 합의한 내용이었으니까요. 뭐야, 어머님 아버님한테 당신이 말 안 했어? 왜 또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나 시댁 갈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야. 엄마 아빠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 거기다 대고 투덜거리면 불효지. 뭐? 당신 나랑 결혼 전에 약속한 거 기억 안 나? 내가 뭘 약속했는데? 시치미 떼지 마. 네가 나 병원에서 계속 일해도 된다며. 집안일 반반 나눠서 잘해보자며. 그거 다 거짓말이었니? 야, 결혼 전에는 뭔 말을 못하냐? 남자들 다 똑같아. 결혼 전에 다 입에 발린 달콤한 말 본능적으로 하는 거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번식을 향한 자연스러운 본능에 의해 튀어나온 말이라고. 아, 내 실수다. 결혼 전에 너한테 각서라도 받았어야 하는 건데. 다른 건 몰라도 너 이렇게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 연애 때는 약속한 거 하나는 잘 지키더니 결혼하니 아주 딴 사람이다. 이거 발뺌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거든? 넌 나랑 긴 시간 연애해놓고 아직도 날 몰라? 어머님 아버님만 뜻 못 굽히시는 거 아니야. 나도 완강해. 그러니까 당신이 똑바로 중간 역할해. 나 절대 내 손으로 커리어 못 놔. 어머님 아버님이 계속 병원 그만두라 하시면 답은 정해져 있어. 답? 무슨 답이 정해져 있는데? 이혼. 뭐? 이혼? 너 이혼이라고 했냐? 어떻게 그 말이 입에서 그렇게 가볍게 나와? 너야말로 나랑 그렇게 긴 시간 연애했으면 알 거 아냐? 내가 아빠 이길 사람으로 보여? 아버지 앞에서 싫은 소리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날 보고 뭘 어쩌란 말이야. 애초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지를 말던가. 결혼 전 합의한 내용이니까 당신이 직접 어머님 아버님께 전달드려. 알겠어? 내가 시부모님이랑 결혼했니? 너랑 결혼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아, 내가 너 일보다 못한 존재였구나. 남편 위해서 그 정도 희생도 못하겠다니 나야말로 실망이다. 됐다. 다 네 마음대로 해.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게 화를 냈어요. 저는 일이 남편보다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만큼 제게 일도 소중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너무 제 꿈을 쉽게 보는 듯해서 그 점이 실망이 커서 이혼 생각까지 갔죠. 결혼했으니 하던 일 당장 그만두라 하면 여자들은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뭐 인사하면서 바로 그만둬야 하나요? 눈치 없는 시모는 불난 집에 기름 붓듯 전화로도 제게 재촉했어요. 너 진짜 일 그만둘 생각 없는 거야? 너희 그렇게 가고 시아버지 실망이 많이 크다. 며느리 예쁘다고 집도 해줬는데 말이야. 당차게 일 못 그만두겠다고 따박따박 따지니 고지식한 양반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냐. 어머님, 제 의견도 좀 존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힘들게 간호사라는 꿈 이뤘어요. 아직 제가 갈 길이 먼데 결혼했다고 이렇게 쉽게 그 길을 저버리기는 싫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이미 이 부분은 남편이랑 합의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저 믿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진짜 내조도 열심히 하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좋은 며느리 될게요. 네? 어휴, 너도 참 한 고집하구나. 갈 길이 멀다면서 뭐하러 가? 애초에 고생길 가지를 마. 아니, 세영이랑 연애할 때는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착하게 굴더니 너 지금은 완전히 딴 사람 같아. 예, 막말로 우리가 죽으면 전 재산이 네 남편한테 가잖니. 그럼 우리 집안 안주인이 내가 아니라 네가 될 텐데 네가 그렇게 바깥에서 놔두면 되겠냐? 잔말 말고 한 달, 아니 넉넉히 2달은 주마. 병원 정리하고 나한테 본격적으로 살림 배워라. 너 저번에 보니까 설거지하는 것도 영 폼이 안 나더라. 주부가 그럼 쓰겠냐? 그럼 끊는다. 이 시기에 암세포가 생겼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때 저는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다툼 후 저와의 대화를 계속 요리조리 피하더군요.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결국 다시 시댁에 불려가는 날 정말 뭐 아니면 도라 생각하고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 갔습니다. 남편이 해결 못하면 제가 끝장을 봐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세상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그날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배고프지? 어서 밥 먹자. 어머님, 아버님은요? 저는 그날 단판을 지으러 왔는데 아버님이 안 보여서 당황했습니다. 아버님은 몸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글쎄, 어제 수제비 먹고 급체한 게 아직도 안 내려가서 밥은 우리끼리 먹어야겠다. 너네는 신경 쓰지 말고 숟가락 들어라. 아빠가 급체를 했다고? 아빠도 많이 늙으셨네. 생전 체한 적 없으시더니. 그러게 말이다. 네 아빠 식은땀까지 흘리시더라. 벌써 밀가루도 소화가 안 되나 봐. 나이가 들긴 들었지. 그래서 더 며느리한테 바라고 재촉하는 거다. 우리가 오래 살면 얼마나 살겠니? 너 아직도 병원에 그만둔다고 이야기 안 했지? 어차피 애 낳으면 그만두게 돼 있다. 고집 그만 부리고 애 낳기 전에 미리 병원 그만둬. 엄마는 또 밥 먹기 전에 그래.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안 그래도 어머님,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요. 아버님 편찮으시다니까 오늘 말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냥 가만히 있어. 너 무슨 말 하려고? 설마 이혼 얘기 꺼내려는 거 아니지? 남편은 놀라서 제게 속삭였죠. 아니 뭘 그렇게 속닥거려? 설마 또 병원 못 그만두겠다고 말하려고 그러니?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은 못하겠네요. 어머님, 우선은 아버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제가 걱정이 좀 돼서요. 아버님! 야, 아빠 아프다는데 왜 또 부르려고 그래? 당신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어? 무슨 말이야. 난 아버님 걱정돼서 상태 좀 보려고 하는 거야. 어머머, 네가 보면 또 뭘 안다고? 네가 가서 치료라도 해주게?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다 의사냐? 정신 차려라. 너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야. 저 아무래도 급체했다는 말이 걸려서요. 아버님 나이도 있으셔서 웬만하면 체한 증상 있을 때는 바로 병원 가시는 게 좋아요. 어제 저녁이라고 하셨죠? 약 드셨는데도 지금까지 안 좋으면 심장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으이그, 저 황소고집하고는 끙끙 앓다가 이제 겨우 잠들었는데 깨우려고? 정말 너 잘났다 그래. 넌 꼭 이래야겠어? 네 고집대로 해야 속이 시원하지? 밥 먹기 전에 아버님 상태부터 체크하겠다고 안방에 냅다 노크를 하는 제게 시모와 남편은 싫은 소리를 퍼부었어요. 전 아랑곳하지 않고 무작정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아버님? 아이고, 저 양반 어제 계속 잠을 못 자 그런가 깊이도 잠들었네. 예, 그만하고 어서 나와라. 실컷 따뜻한 밥상 준비해 놓았는데 국이랑 다 식는다. 너 아무리 살림 안 해봤다지만 시애미 고생은 안중에도 없지? 야, 빨리 나와. 엄마 너 기다리시잖아. 진짜 굳이 아픈 아빠까지 깨워서 오늘 끝장을 봐야겠어? 그런 게 아니라 당신 119 당장 신고해. 빨리. 뭐? 갑자기 119라니. 아버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 말 안 들리세요? 저는 미동도 없는 시부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급체했다 해서 설마 했는데 정말 의식이 없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왜 자는 시아빠 뺨을 그렇게 후려쳐? 지금 아버님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의식이 없으시다고요. 너 뭐해? 빨리 전화하라고 119. 뭐라고? 내가 전화하마.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세요, 119죠? 남편은 놀라서 넋이나가 아무것도 못하고 시모가 대신 벌벌 떨며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시부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겨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어머님, 저 바꿔주세요. 그래. 전 땡땡병원 소속 간호사입니다. 환자분 어제부터 식은땀, 체한 증상 있었다고 해요. 발견 당시 환자가 의식이 없었고
심근경색 같아서 급하게 심폐소생술 진행하고 있는데 최대한 얼마 안가 바로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고 도로도 다행히 막히지 않아서 금방 인근 병원에 도착했죠. 며느리분께서 간호사시라고요? 복 받으셨네요. 환자분 심근경색이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빨리 신고하셔서 다행입니다. 시술을 끝내고 나온 담당 의사가 덤덤히 제게 말을 걸자 남편과 시모는 저를 얼떨떨하게 쳐다봤어요. 그렇게 제게 병원 그만두라고 무시만 했는데 아마 그날 제가 엄청 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쭈뼛거리면서 다가온 시모는 고맙다고 연신 제 손을 쓰다듬으셨어요. 남편은 아이같이 울면서 저를 껴안았죠. 그날 식사 약속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직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그리고 그때 진심으로 고마워했던 시모와 남편의 표정이 잊혀지질 않네요.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은혜를 원수로 갚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다행히 심장 스탠드 시술 후 거짓말처럼 회복력이 빠르셨어요. 퇴원하시고는 며느리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여기저기 자랑하셨죠. 아버님,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앞으로 몸 관리 열심히 하셔야 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앞으로 어디 아프시면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저랑 약속해주세요. 당연히 우리 며느리 말 들어야지. 하마터면 저 세상 갈 뻔한 시애비 멱살 끌고 다시 이 세상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럼. 아빠, 이제 진짜 괜찮아지셨나 보네요. 그런 말도 하시고. 아버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엄마랑 제가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또 아무것도 안 한 건 네 엄마한테 들어서 잘 안다. 에이 아빠, 그건 내가 너무 놀라서요. 안다. 그런 상황의 일반인이면 당연히 너처럼 놀라지. 만약 간호사인 며느리가 없었으면 아주 끔찍해서 생각도 하기 싫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부인 잘 모시고 살아야 한다. 당신도 며느리 살뜰히 챙겨요. 며느리 아니었음 하마터면 과부될 뻔했으니까. 어머, 당연히 잘해주죠. 뭐 언제는 안 잘해줬나요? 아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했지? 미안하다. 결혼하자마자 멀쩡히 하던 일 그만두고 내조나 하라며 널 너무 존중 못한 것 같다. 아프고 나서야 이런 말해서 더 면모가 없구나. 병원 절대 그만두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렴. 내 목숨 살려준 값은 살면서 내게 갚으려고 노력하마. 네가 나뿐만 아니라 이 집안을 살렸어. 그걸로 내조는 충분하구나. 아니, 여보. 시모는 영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시부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죠. 저는 그제야 환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맙구나. 세영이 너 며느리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너 내 손에 죽어. 알았냐? 어이 참, 아버지도. 제가 그러겠어요? 시부는 고맙다는 말로도 모자라서 신혼집으로 해주셨던 아파트도 제 명의로 해주셨어요. 시부는 남편과 시모에게는 당분간 비밀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며 시아버지께서는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덕분에 간호사 일도 마음 놓고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승진을 앞두고 자궁암을 발견했습니다. 시부가 제 편이 되었다고 해도 시모는 아직도 제가 탐탁치 않았나 봐요. 암에 걸렸다는 며느리한테 말을 함부로 하더군요. 그러게, 우리가 너 일 그만두라 했을 때 진작 그만뒀으면 그 암도 안 걸렸을 거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물론 나야 보기 좋지. 남들한테 며느리 간호사라고 말하기에도 얼마나 좋아. 내가 그걸 왜 모르겠니? 하지만 백조가 물속에서 추하게 발 휘젓는 것처럼 간호사라는 직업도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않니? 교대 근무하며 밤낮으로 환자들 케어하고 코로나 때는 또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니? 이그, 시댁에서 지원해준다고 해도 고생을 아주 사서 하더니 네 그 똥꼬집 때문에 결국 이사단이 났구나. 어머님, 제가 병원 그만두지 않고 직원 건강검진 받아서 암세포도 빨리 발견한 거예요.
그럼 뭐하니? 애초에 간호사 일 힘들어서 암 걸렸을지 모르는데. 무슨 말도 못하게 제 말을 끊는 시모를 보고 시부는 혀를 끌끌 차더군요. 며느리 간호사라서 남편 살렸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는 며느리 간호사라서 암 걸렸다고 악담을 퍼부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내 말이 맞잖아요. 간호사라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당신 입원해서도 봤잖아요. 나도 당신 간병하면서 봤고요. 환자들 뒤치다꺼리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게 간호사잖아요.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분들이 그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며느리한테 그렇게밖에 말 못한다고? 어른이면 어른답게 굴어. 며느리가 내 목숨 구해준 일이 몇 년이 지났어? 당신 벌써 잊은 거야? 아니, 나도 고마운 거 알죠. 속상해서 한마디 한 거예요. 속상한 것도 아픈 것도 당사자가 더하지. 우리가 무슨 말을 보탤 게 있어? 당신 악담 퍼부을 시간에 차라리 뒷산에 절 찾아서 열심히 기도나 하고 와. 저는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는 시부 덕에 든든했지만요. 그래도 시모의 말은 가시가 되어 저를 쿡쿡 찔러댔죠. 무시하고 저는 수술 후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은퇴하고 전원주택 지어서 사시는데요. 제가 부모님 집 왔다 갔다 하며 요양을 했어요. 아무래도 도시보다 부모님 댁이 훨씬 제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암 걸린 딸을 위해서 유기농으로 가족들과 먹을 만큼의 간단한 농작물 키우셨어요. 깻잎, 감자, 상추, 고추 아주 다양하게요. 너무 적은 양이라 농사라고 하긴 뭐하지만 수확한 양이 넉넉할 때는 시댁에도 나눠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시부는 고맙다고 말씀하셨지만 시모는 인사와 칭찬에 인색했어요. 한 번을 잘 먹는다고 말해주신 적이 없었죠. 그래도 연애 때까지 합쳐서 몇 년을 저희 가족과 알고 지냈는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서운한데 남편은 눈치 없이 저희 집에 있는 채소까지 모조리 시모에게 갖다 줬습니다. 여보, 어제 엄마가 주신 깻잎 어디로 치웠어? 깻잎은 갑자기 왜? 쌈 싸먹고 싶어서? 아니, 깻잎전 하려고 가져온 거거든. 당신도 깻잎전 좋아하잖아. 재료까지 다 준비했는데 왜 안 보이지? 내가 어디 뒀더라? 사실 내가 그거 엄마 갖다 줬어. 뭐? 나한테 말도 없이? 아니, 너 상추도 있으니까 깻잎은 필요 없을 줄 알았지. 자기야, 이미 깻잎 엄청 많이 따서 어머님께도 챙겨드렸어. 우리 집 깻잎까지 굳이 안 갖다 드렸어도 됐거든? 당신은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다 갖다 드려? 미안해, 생각이 짧았다. 진짜 미안. 하지만 그 이후로도 남편은 깻잎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채소마다 시모에게 가져가더군요. 변명도 참 여러 가지였어요. 자기야, 어제 엄마가 감자를 한 박스나 보내주셨잖아. 근데 또 보니까 감자가 발이 달렸는지 박스채로 사라졌네? 그래서 나 장 보러 가서 감자를 또 사왔지 뭐야. 친정엄마가 아픈 딸 위해 직접 키운 감자를 한 박스나 주셨는데 내가 그건 먹어보지도 못하고 오늘 마트에 가서 감자를 샀다고. 뭐 할 말 없어?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야? 또 말도 없이 그 많은 감자를 어머니 다 드리고 온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박스 열어보니까 감자에 싹이 다 났더라고.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상관없이 잘 드시지만 당신은 어쨌든 암 환자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 장모님이 키우신 거라 버리기는 또 그렇잖아. 뭐? 분명 그렇게 싱싱했는데 무슨 싹이 났다는 거야? 아니,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하겠어? 감자뿐만이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직접 사골 끓여서 주신 것도 냉동실에 얼려놨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친정엄마께서 20팩 정도는 얼려주셨는데 저는 곰탕 맛도 못 봤죠. 제가 참다 못해서 시댁이 혹시 나 모르게 망했냐고 물으니 남편은 오히려 가족끼리인데 뭐 어쩌냐고 가족한테 준 건데 이게 이렇게 혼날 일이냐며 도리어 성을 냈죠. 시댁에 가져간 게 그렇게 아깝냐? 실망이다. 너 원래 곰탕 별로 좋아하지도 않잖아.
있어봐. 마트 가서 곰탕 잔뜩 사와 줄게. 장난해? 우리 엄마가 나 위해서 정성스럽게 땀 뻘뻘 흘려가며 열심히 구웠어. 당신이랑 같이 먹으라고 했는데 넌 홀라당 내가 먹지도 않은 걸 시댁에 갖다 바쳤잖아. 됐고, 더 이상 언쟁도 하기 싫다. 벌써 비슷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니? 여기가 마트야? 너 우리 집에서 장 봐서 시댁 가니? 나 엄마 집 갈 테니까 넌 너희 집 가서 지내던가. 제가 단단히 화났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는지 남편은 겨우 곰탕 가지고 하면서 또 가지 말라고 붙잡았어요. 지가 아직도 뭘 잘못한지 모르더군요. 남편을 혼자 두고 친정으로 짐 싸서 오니 그제서야 남편은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엄마는 왜 싸웠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구차하게 싸운 이유도 말하기 창피했어요. 남편이 친정엄마께 아양을 떨며 오겠다고 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엄마께서는 얼른 오라고 했죠. 최서방, 오는 길에 정육점에서 고기 좀 넉넉히 사와. 깻잎이랑 상추랑 남아 도는데 오랜만에 기름칠 좀 해보자. 삼겹살이랑 소고기랑 넉넉히 사와. 알았지? 엄마께서는 남편에게 오는 길에 질 좋은 고기를 사오라고 부탁했어요. 친정집 주변에 마땅한 정육점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글쎄 남편은 돈 주고도 안 살 형편없는 파지 고기를 사왔더라고요. 엄마가 당신한테 소고기랑 삼겹살 부탁하지 않았어? 어? 여기 입이 몇 갠데 소고기로는 배 못 채우잖아. 오다가 삼겹살 사려니까 우리 동네보다 좀 비싸더라. 삼겹살은 국내산밖에 없어서 그램당 가격이 좀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파지 떨이 하길래 잔뜩 사왔어. 이게 또 구워 먹으면 별미야. 뭐? 액젓 끓여서 마늘 송송 썰어서 얼마나 맛있을까? 야!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너 지금 고작 삼겹살값 아깝다고 부위도 모르는 파지고기 잔뜩 사온 거야? 너 눈 없어? 안 보여? 돈 주고도 안 살 이 형편없는 걸 감히 장인장모께 먹으라니. 진짜 너 최악이다. 우리 부모님이 드시면 또 얼마나 드신다고. 소고기 가격이 부담스러워? 넌 그렇게 여기 와서 처 얻어먹으면서 소고기 한 번 살 돈이 아까워? 야, 너 진짜 말 서운하게 한다. 우리 아버지처럼 돈 많았음 나도 고민 없이 소고기 사오지. 근데 난 아직 아니란 말이야. 그만 소리 질러. 장모님이 방에서 다 들으셨겠다. 진짜 이게 무슨 창피야? 창피한 건 알아? 아는 놈이 어떻게 이래? 그때 마침 시모가 전화가 와서 저는 시모에게 남편의 만행을 말하려고 받았어요. 글쎄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 너 친정집이라며? 곰탕 좀 더 가져와. 내려간 김에 좀 넉넉히 가져와라. 사돈 손이 크니까 많이 끓여 놓으셨겠지? 해피가 엄청 잘 먹어서 말이다. 곰탕이요? 곰탕 해피가 다 먹은 거예요? 해피도 먹고 나도 먹고 뭐 우리 식구 골고루 다 먹었지. 아무튼 우리 해피 이제 노견이라 네 남편이 걱정이 많아. 오죽하면 곰탕 들고 시댁에 뛰어왔겠냐. 그러니 너도 강아지라고 너무 무신경하지 말아라. 해피는 우리 세영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가족이니까 잘 챙겨. 네, 남편은 그동안 자기 개한테 암 걸린 마누라가 먹을 곰탕을 갖다 바친 거였어요. 저희 엄마께서는 아픈 딸이 아니라 사위가 키우는 개한테 곰탕을 끓여준 꼴이 되셨죠. 저는 그대로 남편 뺨을 풀스윙으로 날렸습니다. 모욕감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거든요. 나랑 우리 부모님이 곰탕 먹는 너네 집 개만도 못해? 왜 맛있는 파지고기도 네 개 주지. 왜 여기까지 가져왔어? 저는 고기가 든 봉투로 남편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얼굴에서 속상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저는 곧장 남편 놈을 데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님, 글쎄요. 어머님 잘난 아들이요. 아픈 딸 위해서 친정에서 고아준 곰국 그동안 저 개 갖다 줬어요. 저한테 말도 없이 저는 먹지도 못한 걸요. 제가 흐느끼며 하소연하자
시모는 다 알고 있었다는 듯 평화로웠죠. 알고 있다. 근데 그게 뭐 어떻다고 이 난리냐? 네? 아니, 우리 해피는 너보다 먼저 우리 식구가 됐어. 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기 훨씬 전부터 말이지. 그걸 알고도 이렇게 질질 짜면서 시댁까지 찾아올 일이야? 어머님도 암 걸린 며느리보다 저 강아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진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요. 저희 엄마 아빠께서 직접 재배한 농작물들도 어머니 한 번도 고마워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보나마나 당연하게 생각하셨겠죠? 남편이 참 어머님 많이 닮은 듯 싶어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이랑은 징글징글해서 못 살겠어요. 그럼 딸이 못하는 거 부모라도 해야지. 네가 언제 우리 아들 살뜰히 챙겨본 적 있냐? 아유, 그깟 일로 이혼은 무슨. 아니, 요즘 암은 한 번씩 다 걸린다던데 뭐가 대수라고 맨날 질질 짜면서 지 남편 힘들게나 하고 말이야. 아유, 이제 남편도 모자라 시애미까지 잡으려고 그러니? 정말 암 하나 걸렸다고 호들갑은. 네, 이제야 어머니 마음 잘 알겠네요. 제발 나중에 저희 이혼하지 말라고 반대나 하지 마세요. 저는 이혼 서류를 던지고 남편에게 당장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한참 잘못된 걸 깨달았는지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내가 잘못했어, 응?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야, 이놈아, 넌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빌어? 제가 뭐라고? 엄마, 좀 조용히 계셔. 우리가 잘못한 거 맞잖아. 을씨구, 잘못은 지가 더 해놓고 또 엄한 엄마한테 난리네. 여보, 제발, 응? 내가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당신은 항암 치료도 받고 이제 좀 괜찮아 보였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운 없는 해피가 생각나서 곰탕 들고 온 거야. 그리고 파지고기도 진짜 내가 예전에 돈 없을 때 구워 먹었는데 맛있었던 기억에 사온 거고. 내가 앞으로 장인 장모님께 잘할게, 응?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무서운 말은 하지 말자. 엄마가 서운하게 한 것도 내가 진짜 미안해. 너 때문에 또 암세포 자라는 기분이야. 너랑 사는 거 스트레스라고. 긴 말 안 할게. 도장 찍어. 아님 소송 걸 거니까. 뭐? 소송? 참나, 곰탕 하나 뺏어 먹었다고 이게 무슨. 시모는 끝까지 저를 비난했어요. 남편은 계속 무릎 꿇으며 제 앞을 가로막았죠. 저는 조용히 안 보내주면 경찰 부르겠다고 말했더니 비켜주더군요. 별거 하려고 준비하는데 벼랑간 시모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얘, 어떡하니? 내가 유방암이란다. 그래서요? 내가 암이라니. 아직 그이한테도 말 못했어. 어머님, 잊으셨어요? 지금 저한테 전화한 저희가 뭐예요? 저 자궁암 걸린 건 그깟 암이라고 하더니 유방암 가지고 왜 호들갑이시냐고요. 그건 내가 암이 안 걸렸을 때 말이고. 암튼 너희 이혼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간병비 두둑하게 줄 테니까 내 옆에 있어 주렴. 너희 시아빠 아직 너희 이혼 준비하는 것도 몰라. 없었던 일로 하고 좋게 넘어가자, 응? 내가 딸도 없고 어떻게 네 남편이 날 케어하겠니? 그렇다고 한번 쓰러졌던 너네 시아빠가 날 케어해? 시모는 아주 뻔뻔하게 제게 자기가 회복할 때까지 도와달라고 했어요. 지금 저보고 어머님 병수발 들라고요? 제가 왜요? 싫습니다. 얼마면 되겠냐, 응? 무조건 싫다 하지 말고 말이다. 무조건 싫어요. 억을 줘도 싫다고요. 이만 끊겠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 나올래? 두고 봐라. 너 단 한 푼도 못 받고 이혼당할 줄 알아. 이혼 당하는 건 어머님 아들 쪽이죠. 아,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혹시 아버님이 신혼집 해주셨던 아파트요? 그거 제 명의인 건 아세요? 뭐? 그게 왜 네 명이야?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시모는 꽥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얼마 안 가 제 전화에 불이 났습니다. 시부에게 진짜 아파트가 제 명의인 걸 듣고 시모는 개거품을 물었죠. 저는 손 안 대고 시모를 열받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답니다. 이혼 준비 중이라는 걸 모르는 시부께서는 갑자기 산삼을 캤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친정집에 있다니까 바로 산삼을 가지고 찾아오셨죠. 별거가 아니라 친정집에 요양 온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도 제가 평소에 왔다 갔다 해서 말이죠. 흑두성이로 신나게 얘기하는 시부를 보고 저는 별거 중인 걸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남편과 시모가 속 터지게 했던 만행들도 빠짐없이 얘기했죠. 아버님, 죄송하지만 아파트는 절대 못 돌려드려요. 시부에게 저는 일부러 더 못되게 굴었죠. 예상과 다르게 시부는 펄쩍 뛰면서 제 편을 들었어요. 시부는 남편과 시모에게 당장 친정집으로 오라고 호출했습니다. 내 목숨 살린 며느리한테 분명 잘하라고 했지. 항암 치료하는 며느리한테 맛있는 거 못 사줄 망정 음식이나 빼돌리고 친정집 개무시한 게 잘한 일이야? 아, 얼마나 쌓였으면 곧바로 이혼 소리가 나왔겠어. 시부는 시모랑 남편을 앞세워 저희 친정 부모님께 사죄했습니다. 사돈어른, 면목이 없습니다. 그동안 공짜로 얻어먹은 것들은 직접 농사일하면서 갚을 거예요. 사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한테 마음껏 일 시키십시오. 이놈도 사위라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암 걸리신 사돈어른한테 어떻게 그런답니까? 시모는 아직도 말 안 했는지 시부가 깜짝 놀랐어요. 암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여보, 나 유방암이래요.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제가 정말 미안했네요. 시모도 조금은 반성했는지 울면서 사과하더군요. 아님 자기가 암 걸렸다는 사실에 또 슬퍼했을지 모르고요. 아무튼 여러 번 놀란 시부는 시모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대신 남편은 에어컨 없는 주방에서 가마솥 한가득 사고를 펄펄 끓였어요. 그뿐 아니라 남편은 시부의 불호령으로 한동안 친정 부모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물론 저는 이혼 도장도 받았어요. 의외로 남편은 개고생에 힘들어하면서도 별말하지 않더군요. 남편을 감시하러 온 시부에게 친정엄마가 이쯤 하면 됐다고 빨리 그쪽 아들 데려가라 하셨어요. 그러자 시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새아가 몸조리 잘하렴. 그리고 넌 우리 집에 다시 발들일 생각도 말아라. 일은 계속하게 해주마. 대신 네가 살 집은 네가 알아서 구해 살아라. 시부는 저와 부모님께 또 사과를 하셨고 본인 아들은 집에 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신혼집 아파트는요? 그 아파트가 네 거냐? 아니, 저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뭔 헛소리냐. 내 생명의 은인한테 준 지가 언젠데 네가 감히 그걸 탐내? 생명의 은인이라면 설마 당신이 아파트 받았어? 아버님께서 고맙다고 주셨어. 이씨, 그걸 왜 지금 말해?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 아파트 내 거예요. 이 여자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요. 어떻게 자식이 아니라 남한테 줄 수 있느냐고요. 그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이놈아, 그 입 좀 다물어라. 남편은 그만하라는 시부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다 구두 주걱으로 흠씬 두들겨 맞았어요. 그 모습이 정말 못났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저런 사람의 본 모습을 모르고 결혼까지 했는지. 친정 부모님 앞에서 너무 창피했어요. 남편은 시부에게 눈물 콧물 짜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정말 나이를 어디로 먹는지 제 얼굴이 다 화끈했습니다. 시부는 전 남편을 시댁에서 쫓아내는 것도 모자라 회사에서도
아주 꼴도 보기 싫다고 쫓아내셨어요. 사업을 완전히 분리해서 독립한 전 남편은 여태 시부빨이었는지 혼자서 금방 망하더라고요. 이혼 조정 기간 중 전 남편은 제게 무릎 꿇고 빌며 다시 합치자고 말했어요. 자기야, 우리 좋았잖아. 우리가 다시 합치면 아버지가 더 많은 거 해주실지 몰라. 우리 재결합 의미로 말이야. 그러니까 이혼은 없었던 걸로 하고 우리 새 출발하자, 응? 내가 미쳤다고 너랑 다시 합치겠니? 너 사업도 망했다며. 당장 너 먹고 살 일이나 찾아. 난 이미 너한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거든? 제가 냉정하게 외면하자 전 남편은 절규했죠. 제가 전 남편한테는 동아줄 같은 거였거든요. 떠난 시부의 마음을 돌릴 마지막 기회였던 셈이죠. 이혼 후 전 남편 소식은 따로 들은 게 없었는데요. 몇 개월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잠시만요. 네, 잡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13층 좀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택배를 쌓아서 들고 뛰어오는 기사님을 보고 저는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줬는데요. 익숙한 택배 기사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야?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네요. 아니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후다닥 내리는 뒷모습이 영락없는 전 남편이더라고요. 예전부터 시부 덕에 사업한다고 떵떵거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택배일하면서 지 앞가림은 하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전 시모는 얼마 전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세상에 직접 항암 치료를 해보니 제게 너무 미안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사람 됐네 생각했죠. 너 요새는 어떻니? 영 나는 입맛이 없구나. 항암 치료하니까 아무것도 먹기가 싫어. 그것도 모르고 그때 너 곰탕 빼돌리고 내가 미쳤지. 내가 정말 그때는 사람이 아니었어. 미안했다. 내가 계속 꿈에 네가 나와서 전화했어. 우리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냐. 어머님, 아니 이제 어머님이라고도 못 불러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셔서 옛날 이야기 하시는 거 저 더 불편해요. 마음 편하자고 툭 하면 전화해서 사과하지 마세요. 저는 다 잊고 싶어요. 그래, 전화 안 하마. 미안하다. 내가 주책이었지? 잘 지내거라. 그렇게 마지막 통화 후에도 전 시모는 제게 간간히 보양식이나 암에 좋다는 거 있으면요. 저희 친정집으로 택배를 보내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자식들 다 이혼한 마당에 이러지 말라고 거절해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전 시모에게 이젠 정말 남남으로 지내고 싶다 했어요. 물건도 음식도 아무것도 보내지 말라고 딱 잘라 냉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더 이상 연락도 택배도 안 왔습니다. 전 시부께서는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진심으로 또 고마워하셨어요. 제게 잘 쉬고 몸 잘 회복해서 간호사 복직하라고 응원도 해주셨어요. 아, 단순히 말로만 응원한 게 아니라 위자료 차원으로 남편 대신 1억을 주셨습니다. 처음엔 적은 돈이 아니라 당황했는데 전 시부는 그냥 기쁘게 받으라 하셨어요. 예전에 다 치르지 못한 본인 목숨값과 갚지 못한 은혜라고 하셨죠. 저야말로 그런 시부라도 없었으면 아마 억울해서 평생 속이 골맞을 거예요. 저는 현재 간호사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귀하면 앞으로 몸 관리 잘하면서 일할게요. 앞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간호사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 건강검진은 해마다 필수로 꼭 받으세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